안녕하세요. 인생의 반을 살며 얻은 정보를 인생의 남은 반 동안 공유하고 싶은 라스트하프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는 부족한 내용이지만 혹시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공중파와 지상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광고란 제품과 서비스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배웠는데요. 다양한 매체에는 ATL, BTL, 그리고 디지털과 인플루언서 같이 다양한 채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텔레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텔레비전 하면 우리가 흔히들 지상파, 공중파, 케이블이나 IPTV, 위성방송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대체 이것들이 무슨 차이를 갖고 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차이를 알기 위해선 TV가 어떻게 신호를 보내는지, 송신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신호를 받는지, 수신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송사에서 방송을 만들고 나서 지상에 세워져 있는 중계국이나 기지국에 있는 안테나를 통해서 각 가정으로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런 전파가 전달되면 집안에서는 방송국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을 시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파가 공중으로 전달이 되어서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다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는 공중파, Sky Radio Wav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대체 지상파는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지상파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에는 위성방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인공위성이 일반 가정이 아닌 방송사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이라든가 올림픽, 걸프전 같이 해외에 있는 소식들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지국이 수신하게 됐고요. 그걸 방송사에서 다시 중계국이나 기지국에 있는 안테나를 통해서 일반 가정까지 전달을 했죠. 근데 기술 발전으로 위성방송이 보편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가정에 접시를 달기 시작하면 이제 수신 안테나죠. 이제 접시처럼 생겨서 접시라고 하는데 접시를 달기 시작하니까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KT의 스카이라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성방송 혹은 직접 위성방송 Direct Broadcasting by Satellite 이라고 명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공중으로 전달되니까 공중파잖아. 여기서부터 혼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차피 중계국이나 기지국에 있는 안테나는 지상, 땅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지상파라고 부르자 라고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공중파 혹은 지상파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단지 위성방송과 차이를 두기 위해 지상파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배경이 있었구나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의 지상파 방송국은 어디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1961년 2월 21일에 MBC가 개국을 합니다. MBC는 문화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문화방송의 약자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수도권만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지상파의 준공영 방송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지역에서도 MBC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의 16개 방송 네트워크랑 같이 전국 방송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광주 MBC, 대구 MBC, 부산 MBC와 같이 MBC이긴 하지만 그 앞에 지역명이 붙는 경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961년 12월 31일에 KBS 1이 개국을 하게 됩니다.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의 약자고요. KBS 1 같은 경우는 뉴스나 시사 교양, 다큐멘터리, 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방송하기 때문에 EBS나 방송대학, 국민방송, 국회방송 등과 함께 상업 광고를 방송하지 않는 채널입니다. 이후 1980년 12월에 KBS 2 채널에 나옵니다. KBS 1채널하고는 달리 엔터테인먼트나 드라마, 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1990년 11월 14일에 서울방송이 개국을 하게 됩니다. 서울방송은 서울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의 약자고요. 2000년도에 SBS로 상호를 변경하게 됩니다. 수도권 지역과 강원도 영서 일부, 충남 북부와 충북 북부 일부 지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민영 방송사로 보시면 됩니다. 1990년 12월 27일에는 EBS 1채널이 개국을 하게 되는데요. EBS는 코리아 에듀케이셔널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의 약자고 앞에 코리아가 빠져서 에듀케이셔널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EBS를 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1981년부터 90년까지 KBS 산하의 KBS 3TV로 방송을 하다가요.
90년도에 교육방송으로 운영 주체가 별개로 분리되면서 EBS TV 채널로 채널명이 변경이 됩니다. 이후 2015년 2월에 EBS 2TV가 개국을 함에 따라서요, EBS 1TV로 채널명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송출은 KBS가 지원하고 있고요. 2006년 8월에는 경인TV가 개국을 하게 됩니다. 자, OBS, O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O에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O에는 하나를 뜻하는 원, 우리를 뜻하는 our, 열림을 뜻하는 open, 그리고 오아시스를 뜻하기도 하고요. 기회를 뜻하기도 하는 opportunity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전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민영방송사고요. 마지막으로 2015년에 EBS 2TV가 방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 채널이고요. 다 채널 방송이기 때문에 공익광고를 제외한 상업광고는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위성방송 사업자가 있을까요? KT의 스카이라이프가 2002년 3월 1일에 정식 출범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무궁화 위성은 아닙니다. 무궁화 위성 사진은 구하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스카이라이프는 무궁화 위성을 통해서 전국에 디지털 100%로 위성방송을 내보내고 있고요. 위성방송의 장점은 화질이 우세하고 난시청 지역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방송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채널 설정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위성 신호 방식이다 보니까 날씨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날씨에 영향을 받는 거는 이미 예전 얘기고요. 지금은 충남 금산에 주송신국, 그 다음에 경기도 용인에 부송신국이 있기 때문에 위성 가용률이 거의 99%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방송 수신이 안 되는 시간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연평균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유선 방송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공중파와 지상파에 대해서 알아볼 때 방송국에서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를 방송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토 대부분이 산지나 아파트, 빌딩 같은 고층 건물들이 많아서 전파를 보낼 때 간섭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간섭 현상으로 인해서 이 너머에 있는 지역에는 방송이 도달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난시청 지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난시청 지역에 마스터 안테나나 공동 안테나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신된 TV 방송국 전파를 각 가정에 유선으로 보내게 되고요. 전봇대 위를 보면 검은색 굵은 줄들이 많은데 그 굵은 줄들이 바로 동축 케이블입니다. 현재는 유선 방송국과 수신자 사이를 동축 케이블 또는 광 케이블로 연결해 가지고요. 전파 신호의 품질이 안정적이고 다수의 채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유선 및 케이블 채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서 다 회사 로고들을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채널이 있는데요. KBS 드라마, MBC 드라마, 드라맥스, 중앙TV, 스카이드라마, D1TV 같은 드라마 19개 채널이 있고요. OCN, 채널 CGV, 슈퍼액션, 캐치원, 스크린, 인디필름 같은 영화 12개 채널, TVN, 엠넷, JTBC2, 코미디TV, 채널 A 플러스 같은 연예 오락기 31개 채널, MBC 스포츠, KBS 스포츠, SBS 스포츠, 스포티비, 스카이 스포츠 등 스포츠 게임 채널이 15개 채널이 있습니다. 투니버스, 카툰 네트워크, 챔프, 애니맥스, 디즈니 채널, 신기한 나라 같은 어린이 채널이 23개가 있고요. 롯데쇼핑, 현대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 등 쇼핑이 6개 채널이 있습니다. YTN, 한국경제, 연합뉴스, 수성공인 방송 등 뉴스경제 14개 채널이 있고요. FTV, 바둑TV, 브레인TV, 마운틴, 한국승마 등 레저 13개 채널이 있습니다. 온스타일, 올리브, 패션넷, 라이프타임 등 여성 패션이 12개 채널이 있고요. CNBC, BBC, 폭스뉴스 같은 해외 22개 채널, 기독교, 카톨릭, 불교 방송 및 원음 방송 등의 종교 12개 채널, 국회 방송, 국방TV, 복지TV, 아리랑TV 등 공공의 9개 채널, EBS, EBS 플러스, JEI, 재능 잉글리시, 플레이런TV 등 교육의 8개 채널, 채널뷰, 내셔널 지오그래피, YTN 사이언스, 리얼V 등 다큐가 11개 채널이 있고요. 예술, 메디컬, 마이펫, 베이비, 매일경제TV까지 교양정보 채널이 총 17개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는 총 224개의 케이블 채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지상파도 아니고 케이블도 아니고 종합편성 채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종편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광고주들이 이번에 종편에는 광고가 들어가지 않나요? 라는 말을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종편이 바로 종합편성 채널의 약자고요. 종합편성 채널은 중앙일보의 JTBC, 동아일보의 채널A, 매일경제의 매일방송, 조선일보의 TV조선이 있습니다. 이들은 케이블 채널과의 차이는 지상파 방송처럼 보도, 뉴스 보도와 오락, 교양 등 모든 분야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이고요. 2011년 12월 1일에 4개의 종합편성 채널이 개국을 했습니다.
자, IPTV와 OTT도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의 약자고요. IPTV가 케이블 채널하고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은 바로 VOD입니다. 비디오 온 디맨드라고 해서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다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TV 보시다가 메뉴에 들어가셔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지난 방송들이나 영화들을 다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주문형 비디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IPTV와 OTT의 차이는 뭘까요? 둘 다 주문형 비디오, 즉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보고 싶은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데 IPTV는 그 사업 주체가 SK, KT, LG U+ 같은 통신 사업자고요. OTT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컨텐츠 사업자가 사업 주체가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OTT 시장이 가장 큰 국가인데요. 넷플릭스나 훌루 같은 대표적인 OT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도 OTT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왓챠의 왓챠플레이, 지상파 연합의 푹, CJ 헬로버전의 티빙, 현대 HCN의 에브리온 TV, 아프리카 TV, 이동통신사는 SK 브로드밴드에서 BTV와 하편을 합친 옥수수라는 OTT 플랫폼이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지상파는 지상, 땅 위에 있는 중계소나 안테나를 통해서 가정에다가 전파를 보내준다는 그런 채널들을 지상파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아카 공중파라고 했는데 아카는 as known as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아카 공중파라고 하면 공중파로도 알려져 있는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위성방송, 위성을 통해서 가정에 직접적으로 전파를 보내주는 방송이 있고요. 유선방송 혹은 케이블방송, 동축 케이블이나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가정에送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편성 채널, 종편은 지상파와 동일하고요. 2011년 12월에 개국한 4개의 채널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IPTV와 OTT, 인터넷 TV와 오브 더 탑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가정에 송신하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주문형 비디오, 비디오 온 디맨드인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TV의 특징과 광고 제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행복하세요.